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박 전 대통령이 허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으로부터요. 예, 세 번째 이제 외래 진료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예. 지난 7월 28일 날 첫 번째 받았는데 그때도 이제 MRI 찍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발가락 좀 그랬죠. 통증 예. 호소해서 했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 8월 30일 날 또 한 번 외래 진료를 받았거든요. 예. 그때도 MRI 찍고 또 치과 진료 또 위 내시경도 하고 했는데 그때 소견이 좀 이렇게 가벼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들한테 나타나는 노인들의 그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그런 예. 질환 정도다.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 이랬었는데 이번에 진료를 받으면서 그 노인성 퇴행성 질환이 좀 악화가 돼가지고 허리 디스크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그렇죠. 다시 재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 저런 걸 들면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지고 지지자들로서는 외래 병원의 입원이라든지 석방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병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진단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명분이 생긴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손 변호사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입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 병원을? 사실 입원 여부는 그 의학적인 전문가들이 정말 입원해서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소견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에 있으신 분이 건강하지 못하고 치료를 필요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허리 디스크, 심지어는 심장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을 겪고 있지만 외래 진료나 이런 것들 못 받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도 일정한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 진료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서 허리 디스크가 정말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석기 치료를 해야 되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렵고 구치소 내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들이 아마도 좀 의사분들이 좀 소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의학적 진단이 이거는 반드시 빨리 조속하게 입원 치료로 또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외부 병원에서 수술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강 변호사님 재판에는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재판에 나와가지고 장시간 이제 앉아 있어야 되니까요. 허리 디스크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심할 경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어려울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과거에 보면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들의 그 접견마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심하다면 일단은 나온다면 휠체어를 타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나오게 된다면. 근데 실제 재판에서 디스크 때문에 걸석 재판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죠. 왜냐하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이 거의 우리가 이제 좀 병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병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인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교도소 내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치료가 가능하고요. 보통 이제 의사의 어떤 소견을 받아서 교도소장이 이제 허락을 하면 또 외부 진료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정도 가지고 그렇게 걸석 재판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들려온 소식, 이제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누군가는 이것을 유영하 변호사가 냈다는 보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아까 그 7월 달과 8월 달 외래 진료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을 이제 사임을 지난번 했지 않습니까? 사임하기 직전에 한 24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그 체납돼 있던 진료비를 유영하 변호사가 대신 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변호인이 진료비를 대신 내는 게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냥 내 돈으로 내가 대신해서 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을 그것은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저 병원비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쨌건 대신 냈을 텐데 그것이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인지 그냥 예를 들면 대통령님 제가 그냥 그 병원비 그건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일단 유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고 나중에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박 전 대통령이 한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역이 좀 나와야 전말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강 변호사님, 변호인이 의뢰인의 병원비를 대주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단 의뢰인이
뭐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이제 변호인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그 우임 관계가 성립하면요. 변호인과 그 의뢰인은 하나의 그 보호자 관계가 됩니다.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일단은 빌린 돈이다. 그래서 좀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 증여 그냥 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예,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정산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그냥 뭐 작은 돈인데요, 큰 돈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예. 이런 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이 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 나중에 이것을 정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는 손 변호사 글쎄요.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주변에 가족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내야 되겠고 이렇게 된 것도 좀 있을 것 사실 같아요. 변호사가 치료비 내는 건 이례적이죠.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신 게 너무너무 뻔해서 나라도 도와주지 않으면 저도 내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자산 상태에 비춰봐서 치료비를 못 내실 정도는 아니지 그런 않습니까? 형편은 아니죠.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이 치료비를 대납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이거 대신 내줄 만큼 이렇게 심부름하거나 도와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 접견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 옆에 그나마 좀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사소한 여러 가지 금전적인 지출이나 뭐 비용 문제라든가 이걸 챙기는 사람이 유영아 변호사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접견을 유영아 변호사님하고밖에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선뜻 이런 일을 해주고 싶으신 분들도 있더라도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유영아 변호사님이 이 돈을 240만 원인가요? 안 받아도 된다. 워낙 두 분이 신뢰관계가 확고하시니까 그냥 내가 도와줘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결제하시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소국장 오늘 나온 소식 이 내용을 보면 구치소 발로해가지고 민간병원에 입원 조치할 수도 있다라고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이제 구치소장이 어떤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이 환자가 좀 여러 가지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예, 예. 적절하게 어떤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돼 있다고 현행 법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민간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가 그 여부는 결국은 이 그 구치소장의 결정에 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 판정을 정식으로 병원에서 받았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좀 외래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뭐 이런 목소리를 조금 더 좀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고요. 현재 서울구치소 보면 한 수용 인원이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의사가 6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래 병원에서 정식으로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고 또 내부에 있는 의사들도 뭐 볼 때 그런 어떤 외래 진료의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라는 예. 그런 의견이 나오면 현재로서는 외부 병원에 입원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러네.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일단 재판을 진행하는 참 애로사항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예, 일단 예. 병원에서의 경호 문제, 병원에서 그럼 또 법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서의 그렇죠. 경호 문제, 또 법정에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장시간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으면은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재판정에 머무는 시간이 휠체어에 앉든 의자에 앉든 일단 허리 디스크면 그냥 그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재판 시간에도 제가 보기엔 좀 저렇게 되면 영향이 있지 않나 예. 해서 아마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거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